안녕하세요. 지경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14일차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저쪽에선 해가 떠오르고 있고 12시간 후에 저쪽으로 해가 지겠죠? 네. 자, 오늘은 어제 철근을 모두 마쳤고요. 오늘은 거푸집을 다 끝내고 내일은 하루 쉬고 수요일날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듯해요. 저거 다 짜야 되니까 부랴부랴 짜고 모자란 거 있으면은 내일 마무리를 좀 더 해서 수요일날 일을 맞춘 다음에 콘크리트를 한 30차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한 150, 160루베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물량 보면서 타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별 문제가 없는 한 수요일날 아침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쉬고 그 다음부터 기둥과 옹벽 벽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아침부터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마리님, 일요일은 쉬는 줄 알고 아침에 전화를 안 하셨다는데 일요일날 어제 일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했어요. 옛날에 저 아산에 있을 때 상담하러 오셨던 부부셨는데 이제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챙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영으로 하신 거니 철근, 배관, 유로폼 설치 각각 섭외하신 건가요? 저희는 저희 소장님 한 분을 섭외한 거고요. 그 소장님께서 이제 인원을 지금 이렇게 수급해가지고 저희 현장에 투입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줄 아는 그런 분이세요. 주차장 바닥에 철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임형님. 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지만 설계사가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도면상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집이 만들어질지 몹시 기대가 됩니다. 박영님 감사합니다. 인원이 제 친구인데 되게 궁금하네 그거. 네, 계속 궁금해해라. 오지영님 오늘의 지경 아주 좋았어요. 도구 자재 이름도 알게 되고 사용법도 알게 되어서 좋아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다른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송을선님 주차장 모두 2층으로 올리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 처음에 상상하셨던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그냥 네모 디귿자 박스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흙을 올리고 여기를 평탄화한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지을 겁니다. 그 집과 주차장은 별개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하나의 건물이고 건물은 또 하나가 저쪽 안쪽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강화에 살면서 일몰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한JH님. 자, 돈대에서 한번 커피를 드셔보시지요.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벌써 볼살이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철근 배근 전에 설비 공사 안 하시나요? 네, 오늘 할 겁니다. 네, 기계 쪽 용어도 일본어 일색이었지만 지금은 영어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아, 건축판도 뭐 바뀌겠죠. 영어나 일본어랑 똑같은데 저는 그냥 영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저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자, 홍 선생님 혹시 직영하실 때 집을 지을 때 제한된 건폐율 용적률 총면적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이걸 풀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규제,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김마로님 콘크리트 타설이 기다려집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JH 손님 카페 건축하신다고 주차장이요? 벙커 주차장. 아, 요건 가서 토지 봐야 됩니다. 네,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네, 일몰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하랴, 공사하랴, 편집하랴. 네, 많이 힘든데 뭐 재밌어요. 댓글들 읽는 재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댓글이 쭈르륵 쌓여 있거든요. 그거 읽으면서 일어나는데 그냥 좀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티비님 토목 인테리어 목조주택 판넬주택 했는데 일본어 아니면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세월이 무섭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 심정을 알 수 있듯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지 못하죠. 네, 제가 사기를 당해버려가지고. 김마로님 댓글 감사하고요. 제가 옛날에 관 있잖아요. 백관 VG1, VG2 이렇게 해야 되는데 GV1, GV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수정합니다. 이런 댓글 되게 좋아요. 항상 지적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홍씨는 양반 가죠. 뼈대가. 감사합니다. 제가 남양홍씨인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홍씨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수부로님 멋지다. 호석선님 아, 사기당하셨군요. 네, 다른 앞자 내세워서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또 그만 맙니다. 김태호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스타일 지호님 대단하시네요.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간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네, 누가 밀어주기를 기다리는 순간 인간은 정체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1cm라도 나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호님도 방송 열심히 하고 있으시니까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짐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 직영으로 해야겠습니다. 박영님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참 누구에게나 일생에 있어 가장 큰 일이죠. 금수저 외엔 말이죠. 네, 무챙이님 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참 쉬울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잘 보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계속 잘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병5구로 되어 있는데 네. 버림 타설의 이유가 먹매김을 위한 것도 있는데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흙과 섞여서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이유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 먹매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흙이 있잖아요. 그게 콘크리트랑 섞이면 강도가 약해지니까 그걸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신승택님. 이런 지적 많이 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통하는 방송 직영 홍 선생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거를 정보로 인식해 주시면 참 좋죠. 이게 이 유튜브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읽지를 못하니까 여기 H빔 지역이 달라도 공사를 해주나요? 네, H빔 전국구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의뢰하셔도 다 해줘요. 안전모 안전모 색깔 감사합니다. 조군의 난망공장 컴퓨터님 네, 컴퓨터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드를 새로 샀으니까 이제 편집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중한 생각 권순창님 쪽지로 저한테 또 중요한 거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14일차 달려서 내일 모레 콘크리트 타설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숨가쁜 오전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4시간인데 8시부터 일하면 4시간인데 그냥 화살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자, 4시간 동안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뒤에 보시면 거푸집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 거푸집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철근은 다 들어갔고 나중에 이거 한번 치고 위로 이제 철근을 뽑아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거푸집 보시면 유로폼에 여기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이거 드실 때 옷에 묻으면 안 지워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거푸집이 쭉 설치가 됐고 여기 위에 있는 녀석들은 아마 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남을 거고. 자, 여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철근 위쪽으로 거푸집이 쫙 들어섰고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타이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콘크리트를 칠 거예요. 이 주차장 바닥의 높이가 옆에 있는 이 도로의 높이랑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지금 한 번에 바닥을 저 높이랑 똑같이 맞추면 나중에 이 콘크리트 타설한 거를 위에 이제 슬라브가 얹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라브를 만들 때 바닥에서 서포트를 이렇게 위로 받쳐놔요. 그리고 이제 슬라브를 공그리를 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유로폼이랑 이런 서포트들을 이제 떼내야 된단 말이에요. 떼낼 때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주차장 바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절대로 가만히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쾅쾅쾅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 기초 바닥을 한 7cm 정도 저희는 덜 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바닥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팁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사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다 주차장이 될 거고요. 또 계속 보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디귿자로 거푸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터지지. 이게 콘크리트 붓다 터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니까 아마 여기다가 기립밭이라고 하는데 뒤에 저 뒷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전부 다 받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거푸집 딱 썰어 섰고 이렇게 제가 안 넘어가게 받쳤죠. 뭐 이게 야, 이 정도는 터진다 조심해라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분 전문가들이니까 경험해 보시고 하시겠죠. 아마 이게 주차장이 저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하중을 그렇게 많이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여기 이렇게 되고, 주차장 안에 또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콘센트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배선을 하려고 제가 CD관 넣고 있고요. 요쪽에 요 벽 전신주 바로 앞쪽으로 여기에다가 분전반을 만들 거라서 여기로 전부 다 모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뜨지 않도록 결석선으로 다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CD관은 사실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어디냐, 자 보이시죠? 난연성 특기사항 제조 연월일 2019년 10월 25일 22mm 짜리고요. 네, 요거 중요합니다. 난연, 여러분 꼭 난연을 쓰세요. 전선이 화재에 좀 위험해지는 경우에 이 녀석이 안 타가지고 덜 타는 거죠. 불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꼭 난연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저희는 난연을 쓰고 있습니다. 난연 CD관.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 끝에까지 전부 다 폼을 대놨어요. 자, 계획대로라면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부족한 부분 단돌이 쳐서 수요일날 콘크리트 타설 할 예정입니다. 뭐 무리 없어 보입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건축주께서 일이 좀 있으셔서 오전에 돈 벌러 가셨어요. 건축비 벌러.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다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아, 날씨 좋으니까 좋네요. 새소리만 들려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4일째예요. 맞죠? 14일. 네, 제가 어제 13일차를 올렸으니까. 네. 어쩌면 제 인생 최대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회 챌린지. 물론 제가 볼 때 100회는 넘어갈 것 같은데 준공까지 100일이라. 이 토목공사가 한 달 잡으면요, H빔의 판넬로 주택을 지으면 그러면 2달이면 짓는다는 소리인데 여러가지 변수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은 한번 제가 라이브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상 지금 초미세먼지 나쁨인데요. 화요일 일기예보. 금요일날도 비 오네. 좋네요. 수요일날 콘크리트 치고 목, 금 비 오고 토요일날 들어오면 되니까 화요일날 콘크리트 치고 목, 금 비 오고 토요일날 그렇죠. 이번 달 안에 끝날 수 있겠네요. 비 오는 날 좀 쉬어야 되나요? 네. 오전 3시부터 비 온답니다. 거의 확률이 100%네. 오전에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늦게 안 일어나지겠죠.
네, 일찍 일어나서 제 에마가 만신창입니다. 지금 더러워지고 있어요. 차 더러워지는 거 싫은데 내일은 비 와도 세차를 좀 하고, 네, 이런저런 보급을 좀 한 후에 전투력을 상승시켜 보겠습니다. 자, 14일차 현재 제 느낌,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제 점심시간에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 책 중에 진짜 유명한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바이블로 생각하는 어떤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아저씨가 쓴 건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행의 첫 번째 계획.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계획은 없다.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안 된다는 거죠. 여행은 그냥 그런 변수의 연속이고, 그걸 경험하러 떠나는 게 여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헤치고 나갔을 때 진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말 좀 그런데, 여러분, 여행이랑 관광은 틀린 겁니다. 여행은 그냥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아니면 친구와 둘이 헤치며 나가는 그런 모험 같은 느낌이고요. 관광은 짜여진 틀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가 좋답니다. 여기는 뭐가 있고 이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느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 이게 관광입니다. 뭐가 좋고 나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사람의 성향이고 맞는 게 있으니까. 저는 여행이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떠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전 여행 갈 때 그냥 떠납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표를 산 적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건축은 어떠냐? 여행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는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 안으로 튀어나갔을 때, 제가 세운 계획, 이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게 튕겨져 나갔을 때 그 가이드라인 안으로 이렇게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15일 전에 이걸 착공했을 때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계획대로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생각들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자, 15일차 저의 심경은, 아직 우리는 행복하게 재미있게 건축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서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고추를 심는다고 하셔가지고 고추 좀 그만 심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갔다 와야죠. 저희 집에 지금 고추가 뭐 한 5만 포기쯤 크고 있는데, 네,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다. 5만 포기쯤 크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편찮으시기 전에,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고추를 30만 포기씩 묘목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셨어요. 이제 괜찮아지셔서 어머니 혼자 좀 소일거리로 하신다고 5만 포기 심으셨는데, 다 팔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일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14일에 점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전부 다 양분이 되어 저희 건축주에게, 그리고 저에게, 소장님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오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뵐게요. 자, 여기가 또 옹벽이 앉을 자리입니다. 이쪽이랑 이어져야 돼요. 저희가 4면이 옹벽이잖아요. 근데 3면은 다 맞췄는데 이제 마지막 한 변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굴삭기를
이용해서 텁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소장님이 이거 운전할 줄 모르셨으면 어떻게 할까 좀 아찔하네요. 구사기 한 대 빌려다 놓고 뭐 기름값도 들어가고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요거 하나 운영해 주실 수 있는 게 엄청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못해도 하루에 한 45만원씩 이게 장비대가 나올 텐데 뭐 벌써 뽕을 빼고도 남은 것 같습니다. 14일 썼는데 어찌됐든 텁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경 홍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지경 오늘 시간에는 새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새참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될지, 어떤 걸 좋아하실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하는 중간에 밥처럼 챙겨 드릴 수도 없고 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침 8시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아침 8시에 일단 커피를 한 잔씩들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12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정확히 끊어가지고 새참 시간을 아마 한 번은 가져가실 거예요. 그 시간에 뭘 줘야 되는가,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작업의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하는 뭔가가 좋을 거예요. 뭐 음료수나 빵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보름달 이런 거 있죠.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정도 사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막걸리나 이런 거 드시는 분도 계신데 뭐 소주나 맥주 이런 건 좀 그렇고요. 막걸리 정도 한두 잔 좀 드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12시에 식사를 하러 가시겠죠? 그리고 12시에 밥을 먹고 오시면은 잠깐 쉬셨다가 또 오후에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2시, 3시 넘어가면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배 고파요. 이게 밥심으로 일하는 건데 배고프면 이게 능률이 떨어집니다. 요때 또 간식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뭐 맨날 똑같은 것 좀 드리기도 좀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뭘 드려야 될지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빵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참을 챙겨 드리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챙겨 드렸으면 좋겠고, 뭐 술상을 봐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작업하다 다치십니다. 그래서 적당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 현장에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새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빵만 맨날 사주기도 그렇고 뭐 술상을 거하게 봐드리기도 그렇고 일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작업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10분 이상 뭔가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음식물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문제네요. 쉽지 않아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나는 어떻게 했다, 어떤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작업자면 뭘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뭐 하루 이틀 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열흘, 20일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서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바라는 부분도 있고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경비에 포함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비 외로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런 애매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분명히 계약을 할 때는 점심값까지 다 알아서 드시기로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만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계산해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내 것만 계산하고 나오면 될까요? 이런 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난 건축주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의 지경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제가 궁금해요. 저도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과 공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단한 음식, 뭐 빵이나 초코파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의 흐름을 망치지 않는 것들이요. 주저앉아서 막 10분, 20분, 30분 먹을 수 있는 음식물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초코파이, 빵, 뭐 이런 스낵류, 뭐 이런 것들, 뭐 호빵, 호떡,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음료수랑 같이 드시면.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만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술은 맨날 똑같은 걸 드시면서 안주는 항상 변해야 되는지 신기한 고민들인데, 여러분 한번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지경, 오늘의 시간은 새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이런 주제를 담아봤네요. 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지경 홍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자,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지금 한 줄기 남은 마지막 웅벽 그쪽을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쪽에서 웅벽이 왔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요 위에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쪽으로 쭉 웅벽이 또 쓸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저 밑에부터 4m 올라올 예정이고요. 한 2m 올라온 후에 요 위에 요 꼬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 거예요. 여기는 이쪽 땅이랑 이쪽 땅이랑 양쪽 다 토지가 수평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깊이까지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판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끊기지 않게 저 밑에서 한번 타설해서 기초 잡은 다음에 쭉 뽑아 올려서 여기랑 같이 엮어서 이렇게 웅벽이 이쪽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금방 여기 다 팠습니다. 이렇게 쭉 파서 저기까지 가면은 이쪽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각형 박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150루베 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조금 적게 주문을 하고 잔량 보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할게요. 아침 8시부터 열심히 타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열심히 해야지 되고, 차력이 또 이게 관건입니다. 엄청 지쳐요. 그래서 좀 그런 날은 간식도 좀 챙겨 드리고 먹을 것도 좀 준비해서 먹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올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다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갈 예정이고요. 내일 모레 아침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 홍선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간이 5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전에 가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또 문제거든요. 이 고민입니다. 이러면 인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더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일찍 가신 것들을 빼가지고 이거랑 퉁쳐야 될까요?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랑 똑같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한잔 하시라고 금일봉을 내려드려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 하고 말아야 될까? 고민입니다. 건축주는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5시 전에 가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5시 넘어서 좀 더 일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쌤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건축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서로 입장이라는 게 있고 서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제가 인부가 됐을 때를 생각하면, 제가 목수일도 잠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그냥 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댓글창에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이 사건,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궁금합니다.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 JH님께서 현장을 잠깐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조금 한가해가지고 강화도에 계셔서 제가 한번 다녀가십사 했는데 왔다 가셨어요. 이렇게 음료수도 사다 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아, 이런 거 감동이죠. 네. 저희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나눠서 잘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뭐 여러분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현장도 좀 바쁘고요. 제가 할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시면은 저한테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선뜻 오라고 하기에 좀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십사 했는데 방문해 주고 가셨어요. 강화도에 계시니까 또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료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